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제 수업하고 우리 학생들과 강의하면서 저한테 했던 질문 내지는 뭐 고민, 고충에 대한 답변을 이 수업, 강의의 형식을 조금 빌어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았었냐면 수능 영어 지문 아무리 읽고 해석을 해도 1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즉,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뭐 질문 내지는 고민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고민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이런 학생들과 되게 심도 깊은 이야기 해봤거든요. 그리고 해석도 한번 시켜봤어.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딱 하나야. 이 친구들은 글쓰기의 가장 큰 대원칙, 대전제인 일관성이라는 원칙에 대한 자각 내지는 인지 자체가 아예 없었어. 전무했어. 아예 없었어요.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일관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 여러분. 자, 글을 쓰는 작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100% 완전히 일관성이라는 원칙 지배하에서 글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겠죠. 일관성. 얘가 뭐냐면 글을 쓸 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주제, 모티브가 있겠죠. 그게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작가인데 민수는 잘생겼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논설문이야. 됐죠? 근데 보통 하나의 단락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있잖아. 그쵸? 보통 짧게는 5문장, 길게는 뭐 7문장. 그쵸? 근데 주제가 뭐라고? 민수는 잘생겼다. 근데 5문장 내지는 7문장을 전부 다 민수 잘생겼어, 킹왕짱이야 뭐 이렇게 놓으면 뭐 재미가 없잖아. 설득도 안 되고. 그럼 작가는 어쩔 수 없이 독자한테 글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의도, 주제는 하는데 언어의 형식을 약간씩 바꿔가지고 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를테면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니까 대놓고 민수는 잘생겼다. 두 번째 문장 뭐 민수는 눈이 부리부리하다. 세 번째 문장 민수는 코가 오똑하네. 네 번째 문장 민수는 키가 크네. 다섯 번째 문장 민수는 등이 넓다. 이렇게 됐죠? 각각의 문장의 언어 형식은 조금 표현 방식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글쓴이의 의도는 전부 다 민수는 잘생겼다야. 이게 뭐라고요? 일관성이야. 그러니까 5개의 문장 전부 다 the same, is same 같은 건 같다라고 봐야 돼. 왜? 이게 일관성이니까. 보통 우리 친구들이 첫 문장을 좀 꼼꼼하게 읽지 않는 경향이 있어. 분명히 수업 들을 때 첫 문장 꼼꼼하게 읽으세요라고 분명히 선생님이 수업하셨을 것 같은데 첫 문장을 꼼꼼히 안 읽어. 첫 문장에 이해가 안 됐으면 첫 문장을 계속 잡아야 되는데 첫 문장에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자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 지문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개연성이 꽤 높아. 왜? 첫 문장이 가장 쉬운 문장이야. 이 첫 문장이 잡히지 않으면 나머지 문장을 같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글은 뭐다? 문장의 합이야. 문장의 결합.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장 간의 결합이 아니라 굉장히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쫀쫀하게 붙어 있는 거야. 왜? 일관성 원칙 때문에 the same, is same 같을 거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문 내에 있는 모든 문장을 개별적, 독립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각각 따로 놀아. 이 문장은 이런 뜻이겠지, 요 문장은 요런 뜻이겠지, 저 문장은 저런 뜻이겠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문 전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야. 어떻게 하셔야 돼? 지문 내의 모든 문장을 유기적인 결합으로 파악하자. 무슨 말이냐고? The same is same. 같은 말일 거라고. 같은 말일 거라고 믿어야 돼. 그래야지만 글을 읽혀요. 됐죠? 자, 지문의 내용을 또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는 경향이 있어. 열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러분, 수능에 나와 있는 모든 지문의 출처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부 다 학술지 내지는 논문에서 갖고 온 거란 말이야. 너무 어려워. 우리 고등학생들이 읽기엔 너무 어려운 지문이야.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겠다고?
실제로 저도 어떤 질문을 보면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 딱 보자마자 아 이거의 글 쓰는 의도는 이거였고 이런 배경 지식이 있었구나라고 한 방에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고사장이라는 아주 낯설고 이상한 환경에서 글까지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돼. 불가능이야. 진짜 불가능이야. 그럼 어떻게 틀려야 돼? 그게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문의 논리 구조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거야. 지문의 내용이 아니라 지문의 논리야. 봐봐 여러분. 글을 쓰는 방식은 몇 가지가 없어. 정해져 있어. 근데 거기에 다른 소재가 들어오면 그냥 다른 글이 되는 거야. 글쓰기 방식은 정해져 있다고, 논리 구조가. 근데 거기에 다른 소재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른 글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다른 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글의 논리 구조를 익혀야 돼. 글의 논리 구조. 이 논리 구조를 익히게 되면 어떤 소재가 들어오든 이 논리 구조에 맞춰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아니라 글의 논리 구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잘 이해되시죠? 자,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따가 지문 보면서 어떤 말인지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 자, 마지막. 글의 논리 구조가 이해가 됐지? 그럼 내용이 아마 이해가 됐을 거야. 됐죠? 그러면 걔는 좋은 지문이야. 대체로 수능에 나오는 지문, 논리 구조는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해가 됐다면 그 지문을 반복해서 꼭 읽으세요. 수능에 나왔던 지문 한 100개 정도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다 그러면 1등급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념 실제 지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첫 문장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고. 그쵸? 자, 보면 음식은 통합한데 물론 구분하기도 해 먹는 사람들을. 제가 좀 해석을 특이하게 했지. 원래는 이게 B as well as A 해가지고 A뿐만 아니라 B다 해가지고 B를 강조하는 표현인데 해석을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것처럼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읽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해석이 이상하잖아.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쭉 읽으시면 돼. 이거 하기 위해서는 B가 어차피 강조가 되는 거니까 B야 물론 A도 그래 라고 해석하는 방법을 바꾸시면 돼. 됐죠? 자, 음식은 통합한다 강조된 거 지금. 음식은 통합해. 물론 구분하기도 해 먹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한 사람이 먹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이 먹는지, 즉 먹는 대상과 먹는 방식이 형성한데 뭘? 많은 것을. 뭐에 대한? 한 사람의 정서적 유대에 대한 뭐에 대해서? 집단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 국가이든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이 먹는 것, 즉 음식과 먹는 방식은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다야. 자, 한번 여러분, 이 정도의 정보가 나한테 오게 되면 내 머릿속에 저장하기가 솔직히 조금 힘들어. 됐죠? 그러니까 적으세요. 음식은 사람을 통합한다. 구분하기도 해. 하지만 통합이 강조된 거. 됐죠? 음식은 또 뭐래? 음식, 사람이 먹는 것. 음식과 먹는 방법이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음식은 사람을 통합한다 라고 적어놔야 돼. 그래야지만 이해가 돼. 볼게요. 자, 유명한 20세기 중국 시인이자 학자인 이런 사람이 말했대. 봐봐. 유명하다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로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첫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 문장 이해가 그냥 안 되는 거야. The same is same. 같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유기적으로 문장을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첫 문장 최대한 꼼꼼히 잡아놔야 돼. 됐죠? 볼게요. 자, 말했대. 뭐라고? 자, 우리의 사랑이야. 뭐에 대한? Fatherland.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단지 문제래. 뭐에 대한 문제야? 기억, 추억에 대한 문제야. 뭘? 날카로운 감각적인 즐거움. 뭐에 대한? 우리의 유년 시절에 대한. 잠깐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 국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유년 시절에 우리의 날카로운 감각적 즐거움의 회상에 대한 문제래.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넘어가세요. 또 로열티, 충성이지. 뭐에 대한? 엉클쌤에 대한 충성은 미국의 도넛에 대한 충성이래. 뭐지 이게? 근데 보니까 여기 미국의 도넛이지. 얘는 뭐야? 첫 문장에 우리가 같다고 보려면 당연히 미국의 도넛은 음식이지. 음식.
됐죠? 미국의 음식에 대한 충성은 엉클쌤에 대한 충성이야. 음식은 뭐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다. 다시 첫 문장의 근거는 뭐야? 음식은 뭐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럼 뭐야? 미국의 음식에 대한 충성은 집단 정체성에 대한 충성이네. 문맥상, 논리 구조상 분명히 첫 문장에서 한 사람이 먹는 것, 음식과 먹는 방식이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다 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음식이면 여기는 무조건 이 표현의 의미, 의도는 집단 정체성으로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 파란색 문장은 무조건 이제부터 집단 정체성으로 볼 거야. 근데 잘 봐, 여러분. 이 파란색 문장이 시작하는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 사이에 역접이 없지. however, but 이런 게 없잖아. 그럼 무조건 순접, 같은 말인 거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러면 당연히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 조국, 국가, 뭐야? 집단 정체성은 노란색, 음식이구나.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뭔데? 논리 구조를 통해서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이야. 맞잖아. 미국의 도넛이 뭐야? 음식이었고 음식은 뭐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다 했잖아. 그럼 당연히 엉클쌤에 대한 충성은 그냥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앞문장과의 뒷문장과의 관계를 보니까 역접이 없으니까 같은 말 순접인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fatherland가 이제는 집단 정체성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이 노란색, 유년 시절의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회상은 음식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뒷문장, 몰라 무슨 말인지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 나도. 하지만 이 V라는 글자는 집단 정체성, 이 뒤에 있는 P랑 S란 글자는 그냥 음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논리 구조가 그래. 잠깐만 이해되시죠? 자, 뒤에 볼게. 자, 그러한 긴 날카로운 커넥션, 연상이야, 관계. 뭐 사이에? 음식 나왔으니까 당연히 집단 정체성이겠지. 음식과 국가 또는 민족 정체성 사이에 이런 날카로운 관계는 indicate, 보여준대. 뭘? 진리를. 그 진리가 뭔데? 요리와 테이블 이야기지. 요리와 테이블 이야기가 뭐야? 그냥 음식이지. 음식은 차지한다는 거야. 중요한 위치, 자리를. 음식이 중요한 위치, 자리를 차지하는데 어디에서? 집단 정체성이겠지. 그럼 여기 당연히 파란색 자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파란색 글자를 전부 다 뭐야? 이해할 때 그냥 집단 정체성이야. 훈련 근거에서. 훈련 근거가 뭔데? 공동체와 공동체의 문명. 이게 뭔데? 집단 정체성을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먹는 것, 그리고 요리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뭐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즉 뭐야? 전부 다 음식은 중요하대. 어디에 중요해야 돼? 당연히 집단 정체성. 이 빈칸 자리 무슨 자리야? 이거 집단 정체성 자리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빈칸 문제를 풀 때 글을 똑바로 쭉 읽어왔잖아. 어쩔 수 없이 글의 논리 관계상 음식이라는 게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다 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뭐 와야 돼? 집단 정체성을 표현한 말들을 찾아주면 돼. 선지에서. 됐어요? 정답이 4번이었어. 4번. 볼게요. 커뮤니티, 공동체의 전체와 영속, 지속이니까. 됐어요? 읽어보니까 집단 정체성이라는 느낌이 막 풍기잖아. 정답 4번이야. 즉 다시 말해서 한 공동체의 destiny, 운명은 depends on, 달려있대. 어디에? 음식에. 음식을 보니까 얼마나 잘 이것이 영양분을 주는지 구성원에게. 됐어요? 이걸 뭐라고? 음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 글의 논리 구조를 내가 이해했으면 이 글 이해된 거야. 이 논리 방식 있잖아. 뭔 말인지 몰랐어. 하지만 내가 음식이었지. 근데 음식은 뭐래? 집단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엉클쌤에 대한 충성은 그냥 집단 정체성으로 보고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접이기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 순접, 구조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유년 시절의 날카로운 즐거움에 대한 회상은 음식으로 보고 국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집단 정체성, 여기 있는 부위는 국가,
여기 있는 P와 S는 음식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제 말 이해되시죠? 절대 잊지 말자.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뭐만 하면 된다? 지문 내에 쓰여진 논리, 구조만 정확하게 처리하면 된다.